함수 거기 페이지 170페이지 이거 살짝하고 그 다음 문제 들어갑시다. 거기 처음에 나오는 함수의 끝나온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함수라고 하는 거 그다음부터 살짝 얘기하면 누가 뭐 함수가 뭐냐고 물어본다면 우리 딱 한 단어로 얘기할 수 있어. 거기 보면은 함수 정의 자체가 좀 장황하게 써져 있단 말이지. 봐봐, 한번 읽어볼게. 집합 x의 각 원소에 집합 y의 원소가 하나씩 대응할 때, 그치? 걔를 이제 x에서 y로 함수다 이렇게 정의하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한 단어로만 얘기하자면 함수는 대응 관계를 의미해. 그래서 함수라고 하는 거는 대응 관계야. 예를 들어서 하나 예를 들면은 지금 뭐 x라는 이러한 집단이 있을 거고 y라는 집단이 있겠지. 그래서 여기 지금 예를 들어서 a, b, c라는 이게 있고 그럼 여기 1, 2, 3, 4가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이러한 대응 관계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연결이 있어. 이게 바로 뭐냐면 함수야. 함수라고 하는 건 대응 관계를 의미해. 그랬을 때 봐봐. 거기 보면은 뭐라고 돼 있냐면은 x의 한 원소가 x의 원소가 y의 하나의 원소에 꼭 반드시 대응이 돼야 돼. 너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이니? 그럼 봐봐, 우리가 이제 여기서 모든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 모두 화살을 던져야 되고 그리고 반드시 한 발씩만 던져야 된다. 그치? 이걸 우리가 이제 중학교 때부터 배웠는데 그냥 우리가 도시과에서 안 된단 말이지. 그치? 그러면 내가 하나 물어보면은 함수인지 아닌지 판단할 때 왜 화살을 한 발씩 던져야 되고 모두 던져야 될까? 그거에 대해서 좀 의문점을 가져볼 필요가 있지, 그렇지? 그게 우리가 함수를 배우는 이유이기도 하고, 그렇지? 그래서 요거는 이제 대학교 가면은 그 논문이 있어, 함수의 정의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수학은 실용학문이잖아, 실용학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루는 모든 가전제품이 다 함수한 게 아니니. 그러니까 뭐 우리가 전등을 켤 때 여기 온이라는 단어랬다. 이 버튼을 딱 누르면 이 전등이 켜지는 걸로 연결이 되는 거지, 대응이 돼 있다는 얘기야. 그럼 봐봐, 대학교 가면은 함수 이론 관련해서 무슨 이론이냐면 이거는 그냥 뭐 간단하게 들으면 거야. 고장난 자판기 이론이 있어. 요게 이제 함수에 대한 이론이지. 이거 봐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판기 하나가 있다고 봐. 자판기가 있는데 얘는 뭐냐면 커피 버튼이야. 그래서 얘를 딱 누르면은 당연히 여기서 뭐가 나와야 돼? 커피가 튀어나오겠지.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또 하나의 버튼이 있어. 얘는 콜라 버튼이야. 그래서 이 버튼을 딱 누르면 당연히 여기 콜라가 튀어나오겠지. 그치? 좀 봐봐. 이게 정상적인 자판기의 모습인데 내가 이 버튼을 딱 눌렀어. 커피 버튼을 누르면 당연히 커피가 나오게끔 대응 관계를 이루어줘야 되는데 얘가 아무런 반응이 없어. 무반응. 그치? 무반응. 고장난 자판기지. 그치? 혹은 어떤 경우가 있냐면 내가 이 커피 버튼을 눌렀는데 나오는 게 이 커피하고 그 다음에 콜라까지 동시에 나왔어. 물론 따로따로 나와주면 뭐 개이들 그러겠지만 한꺼번에 섞여 나오면 당연히 이건 고장난 자판기잖아. 그럼 얘들아, 이러한 고장난 자판기는 우리가 실생활에 다룰 필요가 있어 없어? 없단 내용이야. 그래서 지금 예를 볼게. 만약에 이게 지금 대응 관계인데 요 A라는 원소가 만약에 화살을 안 던지고 있어. 이러한 관계. 만약에 대응 관계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면 얘는 함수니 아니니? 함수가 아니란 얘기야. A를 눌렀어. 커피를 눌렀어.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지? 고장난 자판기지? 이런 걸 우리가 다룰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야. 수학의 영역에서 배제시키겠다는 얘기지. 또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냐면 아까 좀 얘기했지만 커피 버튼을 눌렀는데 커피 콜라가 동시에 나오는 경우지. 이런 경우야. 내가 지금 딱 커피를 눌렀는데 얘가 이런 식으로 대응 관계가 됐어. 동시에 나오는 거지.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고장난 자판기지. 그러니까 우리가 다룰 필요가 있니 없니? 없다는 얘기야.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외웠던 요 내용이지. 함수인지 아닌지는 모두 써야 되고 반드시 한 발씩만 써야 된다. 그거에 관한 이유는 바로 여기 있다는 거야. 그 이유는 수학이 무슨 학문이니까? 실용학문이니까. 되겠니? 그래서 봐봐. 거기 볼게. 거기 괄호 2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괄호 2번 한번 읽어볼까? 집합 x의 각 원소에 대응하는 y의 원소가 아예 없거나 무반응이지. 아예 없거나 원소가 만약에 2개라면 2개 이상이라면 함수는 아니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응 관계로 판단을 했을 때는 대응 관계로 판단했을 때는 요 원칙만 준수하면 돼. 모두 써야 되고 한 발씩. 요거만 준수하면 함수가 될 수 있다. 이런 의미야.
이건 대응관계에서의 판단이고, 그러면 이제 그래프에서 판단 어떻게 할까? 그래프. 우리가 추가적으로 알아야 될 게 함수인지 아닌지를 그래프에서 판단한다는 거지. 그래프에서 판단하는 건데 우리가 요거를 먼저 알아야 돼.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원이죠. 원이라는 얘기지. 원 배웠잖아. 우리 중간고 대비하면서. 얘들아, 우리 원의 방정식을 배웠어. 원의 방정식 배웠지? 그럴 때 혹시 너희들 원 함수라고 들어봤니? 원은 함수니 아니니? 그것도 원. 우리가 원함수라는 표현 들어보지 못했잖아.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도형의 방정식을 배울 때 얘를 뭐라 그래? 직선의 방정식. 그렇지? 얘는 직선의 방정식이면서 동시에 얘를 뭐라고 하니까 1차 함수. 중학교 때 배웠잖아. 그러면 얘는 뭐라고 그래? 포물선의 방정식이면서 동시에 2차 함수. 그렇지? 그런데 우리가 얘는 원의 방정식이라고 하는데 원함수는 들어보지 못했단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건 함수가 아니야. 함수가 아닌데 함수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거는 우리가 세로선을 본다는 거지. 그래프에서 판단하는 거는 세로선을 보고 할 수 있어. 그런 문제가 있겠는데 봅시다. 여기 만약에 하나의 x1이라는 값이 있어. x1이라는 값이 있는데 얘한테 대응되는 값이 몇 개니? 2개 존재해서 여기를 내가 y1이라고 잡으면 y2가 되겠지. 하나의 x1 값을 집어넣었을 때 대응되는 게 y 값이 2개 나와. 그러니까 얘는 대응 관계를 봤을 때 이 x1이라는 애가 누구한테? y1과 y2한테 화살을 동시에 두 발 쏘고 있는 구조가 나오지? 그러니까 얘는 함수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내용이지. 네, 그래 거기 볼까? 거기 책을 읽어볼게. 거기 팁이라고 써있는 보이니? 그래프에서 판단은 뭐란다? 세로선을 그린다. y축의 평면 세로선을 그었을 때 교점이 반드시 몇 개 나와야 돼? 한 개 나와야 돼. 한 개 나와야지만 함수가 되는 거고, 교점이 없거나 2개 이상 나오면 함수가 아니야. 그러면 976번 눈으로 풀어봅시다. 976번 함수의 그래프가 될 수 없는 거 몇 번이니? 그렇지, 3번이지. 세로선도 봐야겠지. 눈으로 세로선을 걷을 때 그치? 반드시 한 점에서만 만나야 돼. 안 만나거나 두 점에서 두 점 이상 만나면 함수가 아니다 이거지. 그치? 그러면 대응관계로 판단했을 때 975번 한번 해볼 텐데 975번은 함수인지 아닌지를 대응관계로 판단한다. 그러면 얘를 판단하는 얘기지. 모두 똑같이. 함수인지 아닌지는 누구만 쳐다보는 거니? 오로지 얘만 쳐다보는 거야. 얘만. 여기를 쳐다보는 게 아니야. 그렇지? 그러니까 심지어 이런 거 있지. 이거 함수니 아니니? A, B, C가 있어. A, B, C가 있는데 여기 1, 2, 3, 4가 있을 때 이거 함수야 아니야? 함수 맞지? 함수인지 아닌지는 여기를 전혀 쳐다보는 게 아니라 얘만 쳐다보는 거야. 모두 쌌는지 그리고 한 발씩 쌌는지만 보면 된다니까. 얘도 우리 나중에 배우겠지만 이걸 뭐라고 해? 무슨 함수라고 하니? 상수함수라고 하지? 하나를 쏠리는 거. 그러면 975번을 볼 건데 지금 x에서 y로의 함수인 것을 골라봐라 이거야. 975번. 975번을 보시면 x값이 y 0, 1, 그 다음에 y가 0, 1, 2, 3 이렇게 되겠지? 그럼 1번 봅시다. 1번 보면은 x제곱이야. x세제곱이다. 그치? x제곱. 그러면 이거 봅시다. 화살을 쏘기에 나온 애들이 얘잖아. 마 1, 0, 1 화살 쏘기에 나온 애고 얘는 0, 1, 2, 3 화살을 맞기에 나온 애들이지? 그러면 마일은 누구한테 대응돼? 마일 집어넣어봐. 마이너스는 해가지고 얘 쏠 데가 있어 없어? 없잖아. 0은 0 집어넣으면 0으로 가니까 1로 갈 거고 1은 1 집어넣으면 1로 가겠지. 얘는 던질 데가 없어. 얘는 함수가 아니지. 그치? 반소리가 있잖아. 이런 식으로 얘는 함수가 아니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런 식으로 판단한다는 얘기지. fx가 이거는 x 빼기 4. 그럼 얘는 당연히 아닐 거야. 4를 뺐으니까 0, 1, 2, 3인데 여기서 4 빼면 마이너스 5로 가야 되지? 없잖아. 0, 얘도 쏠데 없지. 얘도 없지. 얘는 애초에 아무 애도 쏠 수 없었어. 그치? 얘는 안 되겠지. 1은 1도 없구나. 그 다음에 3번 정답점을 한번 바로 가볼게. 정답이 4번인데 4번에 대한 문제 볼게. fx가 뭐냐면 절대값의 x 빼기 1이야. 그러면 얘 봅시다. 마 1, 0, 1이지? 얘가 0, 1, 2, 3
마일 집어넣읍시다.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어디로 가? 2로 가지. 0 집어넣으면 1로 가지. 1 집어넣으면 0으로 가지. 됐니? 얘는 모두 쏘고 한 발씩 쐈지. 함수가 되겠지. 이런 식으로 판단하면 모르겠잖아. 그 다음에 이제 유형 2번을 풀기 위해서 약간 용어 정리 좀 합시다. 용어 정리. 그럼 봐봐. 두 개의 집단이 있을 때 x에서 y로 이거의 대응 관계들 함수를 한번 따겠지. x가 y한테 화살을 던지는 거야. 그치? 그렇게 걔를 우리가 함수는 펑션, 영어로 한다. 약자 f를 쓰는데 먼저 용어 정리할 건데 화살을 쏘기 위해 나온 애들 요 A, B, C 얘를 뭐라고 한다? 정의역. 정의역. 그 다음에 화살을 막기 위해 등장한 요 1, 2, 3, 4 얘네들 뭐라고 하지? 공역이라고 하지? 공역. 요거 좀 넣자고 써. 그러면 여기서 좀 조심할 게 우리가 봐봐. 함수를 배우기 전에 왜 집합을 먼저 배웠을까 한번 생각해봐. 봐봐. 집합 왜 배웠을까? 그럼 정의역은 뭐냐면 화살을 쏘기에 나온 애들 집합이야. 반드시 주관식에서는 집합교를 반드시 사용해야 돼. 우리가 집합을 괜히 앞에서 배운 게 아니야. 정의역의 정의 자체가 어디 있어? 집합이야. 공역도 마찬가지로 한번 적어볼까? 공역 집합교 반드시 써야 되고 단답 소수령 나왔을 때 1, 2, 3, 4 이렇게 적어야 되겠지?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선택을 받으려 봅시다. A가 지금 E한테 대응됐고 B가 3한테, C가 4한테 대응됐지? 실제로 선택을 받는 쪽 2, 3, 4지. 얘를 뭐라고 하냐면 치역이라고 해요. 치역. 뭐 값어치 할 때 그 치자. 치. 그래서 한문으로 하면은 여기 치자가 값 치자야. 값어치 할 때 값. 그지? 그래서 치역을 우리가 뭐라고 하기도 하냐면 얘를 함수값이라고 해. 동의어요. 그래서 치역 곧 함수값을 의미하는데 얘는 어떻게 적어야 되냐면 2, 3, 4 이렇게 적으면 되겠지? 실제로 화살을 맞은 애들. 걔를 함수값이라고 해. 함수값. 그래서 이 f라는 함수에서가 얘를 내가 한번 표현해볼게. 이 스몰 a라고 하는 데는 여기 x에서 y로 대응되는 게 f라고 붙였지? f라는 함수에 의해서 누구한테 대응돼? 2한테 대응되지? 그 다음에 b라고 하는 거는 마찬가지로 f라는 함수에 의해서 3로 대응되고 c라고 하는 거는 f라는 함수에 의해서 4로 대응되지? 그래서 이 2, 3, 4를 뭐라고 한다? 얘를 함수값이라고 한다. 그거까지. 그러면 유형 2번을 갑시다. 함수값의 개념은 이미 얘기했지? 그치? 함수값의 동의어가 뭐라고? 치역. 그치? 특정한 x값을 넣었을 때 나오는 결과물. 그치? y값. 그게 바로 함수값이다. 9, 7, 8번을 내가 한번 보도록 할게. 9, 7, 8번. 9, 7, 8번 보시면 함수 fx에 대해서 f의 2x 플러스 이제 얘가 x 제곱에 플러스 k지? 요거일 때 f3이 8이래. 요거일 때 k 값을 한번 구해봐라 이거지. fk. 그러면 조건 자체가 요거밖에 없어. 근데 f3을 구하래. 요 알맹이가 3이 되는 거잖아. 요 알맹이가 3이 되려면 x가 얼마나 되니? x가 1이 되니까. 그렇지? x 대신 1을 투입하면 바로 f3이 나오지. 1 투입했어? 여기 1 플러스 k가 되겠어. 맞니? 이게 F3인데 얘가 현재 얼마나? 8이다. 이런 내용이니까 k 값이 얼마냐면 7이 되겠네. 우선 k 값을 찾았어. 지금 문제는 뭘 묻냐면 f의 k를 묻고 있지? f의 k는 k가 7이니까 f의 7을 묻고 있는 거야. 그럼 f의 7은 여기다 뭘 적어놓으면 돼? x 대신에 얘가 7이 되고 싶은 거? x 대신 3 집어넣으면 되지. 그치? 3을 집어봅시다. 그러면 f7 나와. x 대신 3 집어넣으니까 부더하기 k가 될 것이고 k가 때마침 얼마? 7이니까 7에다 부더하시면 얼마? 16이지. 그래서 요거는 16입니다. 이런 식으로 보여주시면 되겠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함수가 유형 3번 넘어갑시다. 내신은 의외로 얘가 조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는 특히 이제 985번 이런 거 이거 한번
바로 바꿔보시면 함수 fx가 이미 수학에서 이미라고 하는 건 모든이라는 의미잖아. 그래서 모든 AB에 대해서 이게 항상 된다. 지금 뭐냐면 F의 A 플러스 B지. 얘가 FA, FB, 그 다음 AB. 요게 항상 성립한다. 이미의 AB잖아. 이미의 AB에 대해서 성립한다. 그랬을 때 지금 F1이 2분의 1일 때 F1 마이너스 1의 값을 놓고 문제지. 그러면 지금 요런 유형 예를 들어 나중에 배우면 함수 방정식이라고 하는데 이런 문제 유형이 나왔을 때는 적당한 값을 내가 막 찔러 넣어야 돼. 그치? 적당한 값을 찔러 넣으려는데 이 적당한이라는 표현이 상당히 난해하잖아. 뭐가 적당한지 어떻게 하나? 문제를 보고서 우리가 결정을 할 건데 봅시다. F1이 주어졌어. 근데 F의 마이너스를 구하래. 그러면 나는 습관적으로 조건을 째려봐야지. 그러면 A 대신에 1 한번 집어넣어 생각해야 되고 B 대신 마이너스 한번 집어넣어 생각해줘야지. 왜냐면 1을 넣었을 거고 지금 마이너스를 보이잖아. 그래서 우선 얘를 한번 넣어볼게. 그럼 뭐가 되냐면 여기는 F는 0이 되겠지? 그 다음에 여기는 인증으로 쓰니까 F1이 될 것이고 여기는 F에 마이너스가 될 것이고 그러니까 두 개를 곱하래. 그럼 여기 마이너스 되잖아. 이렇게 되지 않니? 이거.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F1 요 값이 얼마? 2분의 1인 거는 내가 알고 있어. 근데 얘를 찾아야 돼. 그럼 뭐만 하면 되는 거야? 얘만 하면 답이야. 얘를 부르고 있잖아 지금. 여기서 F의 마이너스 1은 뭐냐면 F0이 나와. 2분의 1 더하기. 그러니까 요런만 찾으면 우리가 답이 나오는 얘기지. 이렇게 조건을 보고 우리가 맞춰 나가는 거야. 그러면 F0을 구하려면 뭘 대입할까지? F0 얘만 찾으면 답이 나온다는 얘기야. 그러면 F0을 구하려면 째려 가야지. A하고 B 대신 0을 구하면 되지 않을까? 그러면 여기는 F0이 되고 여기는 F0, F0이니까 뭐가 돼? 2배의 F0이 되겠지. 그 다음에 여기 0이 되지. 그래서 F0의 값은 얼마? 0인 거 알 수 있지. 되니? 여기까지. 그래서 정답 나왔지.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으시면 요거 값이 얼마나 된다. 2분의 1이 된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해내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 유제 나오는 거 숙제를 한번 해보시고 유형 4번으로 한번 넘어볼게. 유형 4번은 정역, 공역, 치역도 있어. 이거 정리지? 정역은 화살 속에 나온 애들, 공역은 뭐다? 화살을 맞기 위해 나온 애들, 치역은 뭐다? 실제로 화살을 맞은 애들. 딱 요거야. 요와 내용이 있을 때 A, B, C가 정역, 그 다음에 공역은 뭐다? 화살을 맞기 위해 나온 애들 1, 2, 3, 4. 실제로 화살을 만든 선택받은 애들 뭐라 그래? 치역. 답을 쓸 때 어떻게 써야 된다? 반드시 집합표 반드시 쓰자. 그래서 우리가 함수 앞에 집합을 배운 거야. 왜 공수투에 집합이 함수 앞에 있을까? 이것 때문에 그래. 큰 내용이 없어. 오로지 이것 때문에 집합을 함수 앞에 배치한 거야. 함수를 배우기 위한 빌드업을 한 거지. 그러면 내가 990번을 한번 해볼게. 990번. 990번을 제가 한번 보통 결성을 하면은 내가 유튜브 거기다 올려놓으니까 내 채널에다가 오늘 찾아보시면 돼. 990번 한번 볼게. 990번 보시면 fx 이거의 정의역은 뭐라고 했지? x의 범위야. 그래서 fx 보시면 x제곱에 마이너스 3x 요거고 지금 x의 범위가 54야. 요 범위지. 우리 이제 뭐 이거는 고2 때 내용 아니지? 1학기 내용 아니지? 그래서 2차 함수. 그러면 요거 우리가 표준화시키면 x 마이너스 2를 하면서 마이너스 4분의 1 보여주실 거고 플러스 5까지. 그럼 얘를 한번 그래프를 우리가 그려보면은 대칭축이 현재 어디냐면 2분의 4. 그렇지. 그 다음에 제한 범위가 어디냐면 0에서 4야. 얘는 1.5지 얘들아. 1.5야. 0이 가까워, 4가 더 가까워. 여기도 가깝지.
그렇지 않니? 여기가 1.5란 말이야. 근데 내가 지금 관심 있는 거는 x의 범위가 0에서 4야. 0이 만약에 어디 있어? 4는 어디 있니? 더 멀리 있겠지. 여기가 4니까. 지금 0에서 4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내가 관심 있는 부분 색칠 한번 해보시면은 여기 부분이겠네. 0에서 4까지니까 여기서부터 해서 나서 여기까지겠지. 그냥 여기까지. 이거 말하면 0에서 4까지의 범위 나왔고. 그럼 지금 문제는 이거의 치역이잖아. 치역이 뭐가 나오냐면은 y바 마이너스 4분의 1에서 y는 b라고 돼 있어. 치역. 우리가 그래프에서의 치역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 함수값이잖아. 함수값을 바로 치역이라고 그랬지. 근데 우리가 이제 그래프는 항상 그림자 생각하면 돼. 이게 무슨 얘기냐면 x 값들이 각각 들어갈 때의 y 값이지. 선택받은 애들 여기에 들어 y축이 있다고 봅시다. 여기 y축이 있을 때 그림자 생각하면 돼. 그림자가 어디 나타나? 그래서 우리가 치역은 그림자 생각해야 돼. 그러면 지금 요 빨간 부분에 대한 그림자 제일 낮을 때가 이때 아니니? 요 때부터 해가지고 계속 이게 그림자가 생기지? 수직 방향으로 우리가 y축의 수직 방향 요 방향으로 빛을 쐈다 생각해봐. 그럼 그림자가 어디 생기는지? 그러면 제일 낮은 부분이 여기잖아.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그림자가 어디 나타나면 여기까지 나타나겠지. 여기에 해당하면 요 부분까지 여기가 그림자가 나타나지? 그렇지 않니? 요게 바로 뭐다? 치역이야. 치역은 실제로 선택받은 y값들, 즉 함수값들이니까 항상 y축의 수직 방향으로 빛을 쐈을 때의 그림자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돼. 그러면 그 그림자의 범위가 마이너스 4분의 1에서 b래. 그러면 답이 나왔죠. 여기가 얼마? 여기가 마이너스 4분의 1이 된다는 얘기고 여기가 뭐가 된다? b가 된다. 이 얘기하고 싶은 거 맞으면 현재. 네. 그래서 봅시다. 요것도 볼게. 얘는 꼭지점의 y좌표잖아. 꼭지점의 y좌표니까 누구? 얘지? 따라서 우리가 마이너스 4분의 9 플러스 a잖아. 얘가 마이너스 4분의 1이 나와줘야 되겠지? 그렇니? 그럼 요거 넘어가 주시면 a 얼마? a는 2가 되겠지. 2가 찾았지. 요거 이해가니? 우리가 근데 그래프에서 치역 어떻게 찾는다? y축에다가 치역이라고 하는 것은 선택받은 y값이야. x를 0에서 4까지 쭉 줄줄이 둔 거야. 넣었을 때 실제로 선택받는 y값들이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그래프로 판단할 때에는 내가 지금 관심 있는 부분 이 부분이란 말이야. 이 부분에 그림자 생각하면 되는 거야. y축에다 빛을 쐈을 때 어느 영역에 그림자가 형성이 되는지. 그럼 제일 낮을 때는 이때 거 아니야. 이때가 제일 낮지? 제일 높을 때가 이때지? 그러니까 지금 a 값은 찾고 그 다음에 b 값은 어떻게 찾아? 4를 넣었을 때 y 값이 바로 b지. 4를 집어넣어야 돼. 지금 F4 4를 집어넣으면 4, 4, 32 플러스 A지. 그러면 바로 B가 되겠지. 근데 A가 지금 2인 거 찾았으니까 2 집어넣으시면 18에서 12 뺐으니까 B의 값은 2게 되겠지. A가 2고 B가 6이겠지. 두 개 더하면 얼마? 8이 되네. 그래서 최종적인 정답은 8. A 더하기 B는 얼마? 8이 돼. 자, 992번 한번 해볼래? 나바람부터 돌릴지. 992번 한번 해볼게. 992번. 어디가? F4. 이거 지금 봐. 치역이 지금 요 범위 나와야 되는데 치역이라고 하는 건 뭐라고 그러지? 지금 x가 여기서 여기까지 움직일 때 정의역이지. 정의역이 지금 여기 정의역이야. x의 범위가 바로 정의역이잖아. 요 범위에서 치역이라고 하는 거는 x 값들이 줄줄이 들어갔을 때의 선택받는 애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x가 여기서 줄줄이 들어가. 그러면 선택받은 애들은 지금
줄줄이 여기 등장할 건데 요놈들의 범위야. 요놈들의 범위.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프에서 판단할 때는 그림자로 생각하는 게 편해. y축이 있을 거고 y축이 수직 방향으로 빛을 쐈다 이렇게 생각해봐. 그럼 그림자가 어디 나타나는지. 그럼 그림자 중에서 제일 낮을 때는 이때잖아. 여기. 그치? 요때가 얼마? 마이너스 4분의 1대. 그럼 여 지점이 마이너스 4분의 1이고 제일 높은 데는 언제지? 얘지 얘. 얘가 제일 높잖아. 요게 바로 B가 2거든. 그러니까 이 지점은 바로 뭐냐면 꼭지점에 y좌표니까 얘야. 얘가 마이너스 4분의 1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 지점은 뭐냐면 x가 4가 들어갔을 때의 y값이야. 그러니까 f4가 되겠지. x에서 4를 집어넣었을 때 얘가. 그러면 요거로 990만 한번 해봐. 990만. 요거를 풀 수 있으면 얘 한번 보고. 손흥민 만든다. 지금 문제 뭐라고 했지? 992번 가볼게. 거기 얘가 아직 x라고 하면 정역이지? 정역인데 x에서 x로의 함수에 그러니까 대응범위를 봤을 때 이 x라는 이 범위 있는 즉 얘네들은 바로 뭐냐면 이 범위에 있는 x값들이지. 얘가 x한테 대응이 된다 이 얘기야. 그러니까 지금 얘는 정역이나 동시에 뭐가 되는 거니? 공역이 돼. x에서 x로의 함수니까. 그랬을 때 지금 문제는 뭐냐면 fx는 얘야. 이거의 치역과 공역이 같대. 근데 우리가 공역은 이미 알고 있거든? 공역은 지금 현재 뭐니? 공역은 마이너스 3에서 화살을 맞게 나와요. 화살을 맞게 나온 애들은 요 범위에 있겠지. 왜냐면 x에서 x로의 함수니까. 그럼 치역이 뭐가 된다는 거야? 치역이 얘랑 동일하면 되잖아. 그치? 치역이 얘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봅시다. 항상 내신 문제 요거 보면은 내신 문제는 두 가지 유형이 있어. 요 A에 대한 조건이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단 말이에요. 내신 문제 보면 지금 여기 문제 봅시다. 문제 뭐라고 했냐면 A, B가 0이 아니다. 이게 나와있지? 그러니까 A, B 둘 다 모두 0이 아니라는 얘기야. 그러면 우리가 얘를 우리가 기울기라고 하는데 기울기가 0이 아니니까 직선의 모습은 우리가 두 가지로 추론해 볼 수 있어. A가 양수인 경우는 이러한 증가하는 직선이 올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A가 음수인 경우는 어떤 경우 이렇게 기울기가 음수니까 감소하는 이러한 게 그래서 나오겠지. 그렇지 않니? 소수를 나올 때 이거 두 가지 나눠서 써야 돼. 그럼 봅시다. 내가 관심 있는 건 오로지 뭐냐면
x의 범위가 전범위가 아니라 마이너스 3. 여기가 마이너스 3이야. x가 지금 1이야. 일범위지. x의 범위가 마이너스 3에서 1까지만 움직여. 그러면 여기서부터 내가 관심 있는 건 여기서 여기까지가 일범위지. 요 그림이라면 똑같이 그림을 그려보면 여기가 마삼이고 여기가 1이라고 했을 때 얘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쭉 해서 여기까지겠네? 됐니? 그치? 요 빨간 부분이야. 빗금치는 요 빨간 부분인데 내가 치역을 구할 거야 얘들아. 치역 뭐라고 그랬어? 그림자. 치역 그림자. 그러면 Y축, 여기 어딘가 Y축이 있을 건데 Y축에다가 수직 방향으로 빛을 쐈을 때 그림자가 나타나는 부분이 어디 나타나는지 여기잖아. 여기 바로 치역인데 치역이 공격과 같아야 돼. 그럼 여기가 뭐가 돼야 되는 거니? 마이너스 3이 돼야 되고 여기가 1이 돼야 되는 거 아니야? 그치? 마찬가지야. 얘도 여기 어딘가 Y축이 있을 건데 이 빗금친 부분을 Y축에다가 수직 방향으로 빛을 쏘면은 여기가 1이 되면은 여기가 뭐가 돼야 돼? 화삼이 돼줘야 돼. 그러면 첫 번째 그림이라면 요점의 좌표는 뭐가 된다? 요점의 좌표는 x가 마이너스 3일 때 y 마이너스 3이 될 거고 요점의 좌표는 x가 1일 때 y니까 이렇게 되겠네? 그치? 그럼 여기서 1,1 이 점을 두 개를 지나야 돼. 그럼 대입합시다. 1 집어넣으시면 a 플러스 b는 1 나와야 되고 마삼,마 3을 지나야 돼. 그러면 마이너스 3a 플러스 b지? 얘는 마이너스 3이 나와줘야 돼. 그럼 변변 빼시면 되잖아. 위에서 할 때는 4A 4A가 4니까 A는 1 나올 거고 B는 0이 나오네. 그럼 얘는 탈락이지. 왜냐면 조건 모순되잖아. A, B가 0이 아니라며. 그치? 요거 탈락이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된다? 1로 가야 되겠지. 요점이라면 요점 좌표가 뭐가 되냐면 마3, 1이 될 거고 요점의 좌표는 1, 마이너스 3이 되겠지? 요 두 개의 점 지나주면 되잖아. 여기서 답이 나오겠네. 그럼 마3, 1을 지나야 되니까 1을 마이너스 3a 플러스 b 그 다음에 1, 마3을 지나니까 마이너스 3은 1 집어넣으면 a 플러스 b가 되지. 뺍시다. 여기 위에서 아래까지 주면 4 얘는 마이너스 4a가 되지. 그래서 a 값은 마이너스 1 a가 마이너스 1이면 b는 얼마? b는 마이너스 2가 되지. 얘는 합격이지. 예. 답이 나왔지. 그래서 지금 문제는 제곱 구하라 이랬어. 제곱 얼마? 5가 나오겠네. 정답은 5. 갑자기 그 다음에 서로 같은 함수 쪽으로 넘어가볼까. 그러니까 얘를 뭐라고 하냐면 집합의 상등이라는 용어. 좀 이거 알겠니? 이거 시험에 관한 문제가 나오면 얘가 아주 잘 나와. 얘 내신 문제 보면은 내신 문제는 얘를 주어진 경우가 있어. A가 양수다, A가 음수다 이렇게 주어진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 A가 만약에 양수라고 주어지면 얘를 딱 한 줄 주면 되는 거고 지금 문제 같이 아무 얘기 없어. 그럼 두 가지 다 해야 되는 거야. 당연히 내신 문제는 두 가지 다 하는 경우가 가장 많이 나와. 지금 했던 문제가. 그 다음에 집합의 상등. 서로 같다는 얘기야. 집합이란다. 함수. 집합이란 함수지. 어떤 두 개의 함수가 같다 이렇게 말할 수 있기 위한 조건을 얘기해. 그럼 봅시다. 내가 뭐 쉬운 예를 들면은 어떤 fx는 x제곱이야. 그 다음에 내가 gx라는 애의 함수를 얘를 전체가 몇 수라고 볼게. 얘가 같은 함수니? 같은 함수야? 다르겠지? 뭔가 그지? 다른 함수일 건데 얘가 봐봐. 얘가 같은 함수인지 다른 함수인지 우리가 판단을 할 때 함수의 상대의 정의를 우리가 알아요. 정의. 그러면 어떤 두 개의 함수가 있는데 함수가 같다 혹은 다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게 조건이 뭐냐면 함수 상대는 첫 번째가 뭐냐면 정역하고 공역 같아야 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얘야. 치역이 같아야 돼. 치역은 함수값이 그렇잖아. 그럼 문제를 낸다면 얘가 애초에 다른 경우는 문제를 안 내. 문제가 성립이 안 되잖아. 정역이 다른 애를 내겠지 시험에? 왜 같은 함수냐고 물어보면 애초에 정역이 다른데? 그치? 그러니까 당연히 얘를 같게 내고 얘를 판단하는 문제가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내가 얘를 가지고 예를 들 건데 정의역이 x가 마 1, 0, 1로 잡아볼게. 세 개로 해볼게. 정의역이 요거라고 했을 때 요 f하고 g가 같은지 판단해 봅시다. 그치? 같은지 판단할 거야. 그러면은 두 개하고 같으면 뭐가 같아야 되는 거지? 정의역 같고 공역 같아야 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함수값이 같아야 되는 거지. 그럼 우리가 따질게 f의 마이너스 1하고 g의 마이너스 1 함수값을 조사해야 돼. 그 다음에 f의 0하고 g의 0 얘도 조사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f의 1하고 g의 1 얘를 조사해야 되겠지. 그러면 f의 마이너스 여기다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 1. 얘도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 1 나오지. 두 개 같지. 0 집어넣을게. 빵빵 집어넣으면 당연히 같지. 1 집어넣을게. 1 집어넣으면 둘 다 당연히 같지. 함수값이 같아 달라? 같아. 그럼 다른 함수야 같은 함수야? 같은 함수야. 그치? 함수를 모양새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야. 얘는 x제곱으로 얘 절대값이 있으니까 다른 함수겠네? 그렇지 않다고. 경우에 따라서는 같은 함수가 될 수도 있어. 뭐가 같다면? 함수값이 같다면. 형아 집중 좀 해봐. 그러면 내가 하나 해볼게. 같은 함수 996번을 볼게. 정의역이 다른 함수는 애초에 문제를 낼 수가 없어. 문제 자체가 성립이 안 돼. 그렇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정의역은 애초에 같은 함수가 문제 나올 것이고 우리는 판단할 건 뭘 판단한다? 치역 판단합니다. 그래서 996번을 내가 한번 봅시다. 996번. 지금 x 얘가 뭐니? 마이너스 1이지. 얘가 정의역이야. 정의역. 얘를 정의역으로 하는 수인데 fx가 3x 제곱에 마이너스 3이지. gx가 뭐니? ax 플러스 b지. 그럴 때 f하고 g가 같대. 두 함수 같다는 얘기잖아. 당연히 생긴 모양 완전히 다르잖아. 얘는 2차함수는 1차함수야. 당연히 모양이 다르지. 그렇지만은 경우에 따라서 같을 수 있다. 뭐가 같다면? 정의역이 이렇게 한정돼 있으니까 우리가 따질 거는 f의 마이너스라고 g의 마이너스 1이 같은 조각이 날 거고 f의 1하고 g의 1이 같은 조각이 되겠지. 확인하겠지? 그래서 이 두 개가 만약에 서로 같다면 같은 함수인 거야. f 마이너스 여기다 마이너스를 집어넣을게.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 얼마나 나오니? i 집어넣으면 3 플러스 1가 빼기 3이 되지? 여기까지는 3이야. 그러면 이게 같아야지만 되니까 여기서 g의 마이너스 3이라는 결론을 얻어야지. 그 다음에 두 개 함수 같다고 해서 얘도 같아야 돼. 여기다 1 집어넣으시면 1 집어넣으면 3에서 1 나오지? 여기서 g의 1을 넣으면 1이다. 두 개를 또 가리자. 미지수가 두 개인데 조건 두 개 나왔으니까 당연히 거시는 거야. 그래서 g의 마이너스 1부터 볼까?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b지. 그래서 3이다. g의 1 구해주시면 a 플러스 b지? 그러면 1이다. 변변 넣어주시자. 그러면 2b가 4니까 b는 2가 되고 a는 당연히 마이너스 1이겠지. 이런 식으로 보시겠어. 정답은 a, b 곱하기 했으니까 얼마? 마이너스 1. 여기까지가 이제 함수 개념하고 지금 우리가 뭘 공부했니? 함수의 정의 쪽하고 함수의 조건. 다시 한번 이것 정리하는 거야. 함수가 되게 한 조건 뭐였지? 모두 쏘고 한 발씩. 그지? 그래프에서 어떻게 판단한다? 세로선을 긋는다. 세로선을 그어서 반드시 한 점에서 만나야 돼. 안 만나거나 두 점 이상에서 만나면 안 된다. 그지? 그거. 그 다음에 정의역 개념, 공역 개념, 치역 개념 했지? 셋 다 모두 다 집합이라는 카테고리 안에 있으니까 답을 쓸 때는 집합표 써야 되고. 그 다음에 함수의 상등. 두 개 함수가 같다 말할 수 있기 위해서는 무슨 조건 필요하다? 정역, 공역 같아야 되고 치역 같아야 되는데 우리가 판단할 건 항상 치역 같은지 판단하는 거. 함수의 모양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고. 함수의 모양, 생긴 모양이 달라도 같은 함수가 될 수 있어. 그 이유는 뭐냐면 함수의 정의 자체가 그렇게 돼 있거든. 함수가 두 개 함수 같다. 그 정의 자체가 정역이 같고 치역이 같은 데니까. 그 다음에 이제 테마가 뭐냐면 함수의 종류가 나와. 이게 오늘 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거가 이제
조금 이따가 할 함수 종류 중에서 1대1 공부에 대한 얘기죠. 잠깐 하다 좀 쉬는 시간 또 줄게. 함수 종류. 첫 번째 나오는 애가 제일 중요해. 첫 번째가 나오는 애가 제일 중요해서 1대1 함수, 그 다음에 1대1 대응이 나오는데 이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하지. 우선 1대1 함수부터 봅시다. 1대1 함수. 1대1 함수 뭔지 알아야 되는데 1대1 함수 저희가 뭐 있니? 개념 한 번이라 저희가 쓰는 데는 아니고 1대1 함수 정의는 x1과 x2가 다르면 이거이면 함수값이 다르면 이게 바로 1대1 함수의 정의죠. 즉 x값이 다르면 함수값이 다르다 이거야. 그러면 이거에 가장 대응 문제 봤을 때 이런 거 a, b, c 여기 있고 1, 2, 3, 4 1, 2, 3, 4 우리가 뭐 이런 거는 함수니 아니니? 함수라고 했지? 이만 쳐다본다고 했잖아. 모두 쏘고 한 번씩 쐈어. 함수야. 그런데 내가 만약에 그 대응 관계를 바꿔볼게. 요 a가 이한테 대응되는 게 아니라 a란 애가 이렇게 3으로 썼어. 이렇게. 그러면 이거는 함수니 아니니? 부터 함수야 아니야? 함수 맞지? 함수인지 얘만 쳐다보는 거잖아. 모두 쏘고 한 번씩. 함수는 맞아. 함수는 맞는데 근데 한 단계 더 나가서 1대1 함수냐? 요거를 물어본다는 얘는 아니라고. 그지? x값이 다르면 함수값이 달라야 돼. x값이 다르면 함수값이 달라야 되는 거야. 둘 다 지금 누구한테? 3한테 화살을 던지고 있잖아. 그치? 이런 구조가 나오면 1대1 함수가 안 된다 이거지. 대부분에 하나로 쏠리면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항상 요 함수 관계는 뭐 미팅 같은 걸로 많이 비유를 하잖아. 이게 남자 숫자, 여자 숫자라고 하면은 이렇게 남자가 다르면 당연히 그 해당 파트너가 달라야 돼. 이렇게 하나 쏠리면 안 된다 이 얘기야. 그러면 1대1 함수의 대응 관계는 이렇게 판단하는데 이걸로 그럼 그래프 판단은 어떻게 할까? 그래프 판단도 중요하지. 그럼 1대1 함수인지 아닌지 그래프를 어떻게 판단하냐? 그래프를 판단하는 거는 결론 먼저 얘기하면 결론 먼저 얘기하면 가로선을 그어야 돼. 아까 전에 우리 세로선 그는 거 있었지? 그건 뭐였니? 함수인지 아닌지. 가로선을 긋는 거는 1대1 함수인지 아닌지. 그러니까 내가 하나 요거 한번 예를 들게. 요거 봅시다. 이러한 지금 유명한 함수지? 너희들 이미 알고 있는 이러한 이차함수 생각해볼게. 이차함수잖아. 왜 이차함수라고 하지? 그러면 이러한 이차함수가 1대1 함수일까? 1대1 함수가 아니야. 그럼 얘기하면 왜 그러냐면 볼게. 여기 x1이라는 애가 있어. 그치? 그 다음에 똑같은 요 함수값이 나오거든. 얘도 x2가 존재하지. 얘를 y1이라고 합시다. x1을 집어넣어도 y1이 나오고 x2를 집어넣어도 y1이 나오잖아. 그럼 얘는 대응 관계를 봤을 때 어떤 그림이다? 요 x1이라는 애, 그 다음에 x2라는 애가 있는데 얘네 둘 다 모두 누구한테? y1이라는 애한테 화살을 던지고 있는 구조가 나오지? 맞아? 이렇게 하나 쏠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그랬어. 1대1 함수는. 그렇지. 이런 2차 함수가 가장 대표적인 애야. 함수이긴 한데 2차 함수는 뭐야? 함수이기는 한데 1대1 함수는 아닌 거야.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래프 딱 판단을 할 때는 가로선을 그었어. 가로선을 그었을 때 두 점에서 만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얘기야. 그래서 우리가 가로선을 긋거나 아니면은 예전에는 1대1 함수를 뭐라고 했냐면 단조 증가, 단조 감소라는 표현을 썼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 단조롭게 증가하거나 혹은 단조롭게 감소하는 함수야.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가는 이러한 구조가 나오면 안 돼. 함수가 이렇게 쭉 올라가거나 쭉 올라가거나 쭉 내려가는 이러한 함수가 나와야 돼. 그래서 이 함수는 이런 함수는 되니? 되겠지. 쭉 올라가잖아. 이런 함수 쭉 내려가니까 되겠지. 이런 함수들이 바로 뭐냐면 1대1 함수가 된다. 이게 바로 1대1 함수의 정의야. 내신 문제는 당연히 이거 정의 알아야 되고 이게 1대1 함수 정의잖아. 이게 정의인데 시험 문제 예로 나올 때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명제에서 뭘 배웠다? P명 Q이다. 운명 공동체 누구 있었니? 대우명제. 이거에 대우명제 적어볼까? 이거에 대우명제 적어봐야 돼. 부정사 풀어야 되지?
f의 x1, f의 x2 함수 값이 같으면 x 값도 같다. 얘로 나올 수도 있어. 얘랑 얘랑 같은 의미다. 그러니까 문제에서 얘로 나오든 둘 다 뭘 의미한다? 1대1 함수로 의미한다. 대우 명제로 나올 수도 있어? 얘로 나올 수도 있어? 이거 대우 명제가 있잖아. 그래서 다시 한번 요약하면 1대1 함수의 정의 x1, x2가 다르면 함수 값이 다르다. 그건 정의. 우리 그래프에서 판단은 어떻게 한다? 가로선을 긋는다. 그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1대1 대응 쪽으로 두 번째 1대1 대응까지 하고 1대1 대응이 상당히 더 어려운데 가장 중요한 건 1대1 대응이야. 오늘 하는 건 오늘 수업 전체 통틀어서 제일 중요한 게 1대1 대응이거든. 그거에 대한 얘기를 1대1 대응까지 하고 좀 쉬는 시간 줄게요. 1대1 함수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가 있냐면 1대1 대응이라는 게 있어. 1대1 대응은 개념이 이렇게 돼. 전제 조건이 바로 1대1 함수여야 돼. 그러니까 얘는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되는데 첫 번째 요건은 뭐냐면 1대1 함수 전제 조건이야. 그 다음에 추가적인 조건이 하나 더 들어가. 이거는 전제 조건이고 공역과 체험 같아요. 대응 관계 먼저 한번 내려봅시다. 대응 관계. 요게 지금 A, B, C, D 1, 2, 3, 4 봅시다. 이게 X고 되어있지. A, B, C로 할까? 세 개를 해볼게. 그럼 만약에 이러한 대응 관계가 이루어졌어. 당연히 함수지. 당연히 함수고 1대1 함수니? 1대1 함수 맞지? 1대1 함수도 맞아. 1대1 함수는 뭘 판단한다? X값이 다르면 Y값이 다르는데 얘가 남자 얘가 여자면 남자가 다르면 그 파트너가 다르는데 하나로 쏠리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1대1 함수 얘는 1대1 함수이기도 하지? 그러니까 얘는 함수입니까? 물어보면 맞아. 1대1 함수입니까? 물어보는데도 맞아. 오늘 배운 개념은 혼동하면 안 돼, 얘들아. 이게 이번 기말에 그치? 주로 그러니까 나온 문제들이란 말이지. 좀 한 단계 더 나가서 1대1 대응입니까? 요거까지 묻는다면 얘는 아니야. 1대1 대응은 뭐였지 개념이? 1대1 함수이면서 얘는 충족하고 있지? 동시에 뭐 해야 돼? 공역과 집합해야 돼. 여기서 공역은 뭐라고 했지 우리가? 공역점이 화살을 막기 위해 나온 애들. 여기서 공역 적어보잖아. 공역은 어떻게 적어? 1, 2, 3, 4 이거 아니지? 화살을 막기 위해 나온 애들. 그런데 치역은 뭐라고 했지? 실제로 화살을 맞은 애들, 선택받은 애들. 그치? 이 여학생이라고 하면은 1, 2, 3, 4, 1, 2, 3번 여학생 선택받았지만 4번은 선택을 받았어? 못 받았어? 못 받았잖아. 이렇게 울고 있는 여학생이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야. 1대1 대응이 되려면 치역은 지금 뭐냐면 1, 2, 3, 4 선택을 받았고 4는 선택받지 못했지? 이런 장면이 연출되면 안 돼. 그러면 1대1 대응이 되려면 올 해피야. 모두 다 선택을 받아야 돼. 네, 그래서 이런 경우지. 대응관계 구축을 하잖아. A, B, C가 있고 딱 이런 수가 맞아야 돼. 이런 식으로. 이런 수가 맞아. 이러면 1대1 대응이 되는 거지. 올 해피 아닌 거 아니니? 모든 학생들 커플이 있는 여기 존재하는 이게 바로 뭐냐면 1대1 대응이다. 대응관계 봤을 때. 그럼 봐봐. 개념 자체는 이렇게 되는데 실제로 문제는 이거와 관련해 상당히 어려운 내용들이 막 있다 보니까 이번 기반에서 모든 시험지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문제가 바로 1대 대응이면 여기서도 어려운 문제가 나와. 그거에 대해서 한번 먼저 유형 6번 관련해서 (999번) 한번 해볼까? 이거 골라낼 수 있겠네. 1대1 대응인 것만 한번 골라볼게. 999번.
잠깐만. 이거 쉽게 풀어야 돼. 봐봐. 1대1 대응이 되려면 뭐가 돼야 되니? 1대1 함수이면서 공역적 같아야 된다. 그게 머릿속에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 1대1 함수는 뭐라고 했지? 1대1 함수는 x 값이 다르면 y 값이 다르다. 그래프로 봤을 때는 쭉 증가하거나 쭉 감소하는 이런 형태로 나와야 돼. 그러면 예를 들어 마이너스 0점, y 이퀄 마이너스 0점은 무슨 함수라고 해야 돼? 우리가 상수 함수라고 하지? 이거잖아. 1대1은 대응 가능하니? 안 되지. 그치? 모든 x가 다 하나 쏠리잖아. 마이너스 0.5라는 게 다 여기 안 돼. 아, 그래프에서 판단하면 가로선을 긋는다고 했어? 쭉 증가하는 거나 쭉 감소하는 게 나와야 돼. 니은 되겠지. 니은은 y 플러스 어떤 그래프니까 이것이 쭉 증가하면 되지. 니은만 합격, 니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디귿되니? 2차 함수 안 된다고 했잖아. 그치? 2차 함수 대표적으로 안 되는지? 2차 함수 탈락, 디귿 탈락. 리을 되겠지. 직선. 그 니은 될 거고, 리을 될 거고. 그 다음에 미음은 2차 함수 탈락. 그 다음에 비읍 되겠지. 1차 함수. 그치? 가볍게 풀 수 있어요, 지금. 그래서 개념 알면 푸시는 거고. 그래서 유체점 다 하는 것이고, 우리가 발표 쳐야 될 거는 유형 7번이지? 시험에 나오는 건 얘가 나오는 거고. 이건 뭘 해볼까? 1005번하고 그 다음에 1008번하고 1009번 3개. 물론 내가 원하는 좀 변별적인 어려운 문제도 있긴 있는데 그게 좀 없네. 우선 세 문제 해봅시다. 내가 1005번은 내가 먼저 볼게. 시험은 요거와 관련된 유형이 나와. 1005번 봅시다. 실수 자체표에서 정의된 함수 fx가 있고 우리가 1대1 대응이 됐을 때 fx가 a 더하기 3의 x에다가 플러스 여기 2 마이너스 a의 x에다가 플러스 왜냐면 x가 0보다 작을 때 x가 0보다 클 때 되겠지? 그치? 그러면 위에 있는 직선부터 봅시다. 지금 1대1 대응이 되도록 하는 정수 a의 개수 정수 A 개수가 하나 뭔지는 얘가 1대1 대응이 됐으면 좋겠대. 그러면 우리가 0보다 작을 때는 얘를 그릴 거고 0보다 클 때는 얘를 그릴 거거든? 그럼 이 두 놈 다 무슨 함수니? 직선 아니야? 네. y 차수가 x 차수가 1차잖아. 1차 함수잖아. 그럼 직선 모양이 나올 건데 얘를 봤을 때 우리가 이제 도형의 방정식 배웠잖아. 중간고사 대비하면서 뭐가 떠올라야 되니? 기울기에 미지수가 보이면 뭐가 존재한다 반드시 정점이라는 게 있다. 직선 경관이 우리 이번에 중간고사 대비할 때 기울기 부분에 미지수가 보이면 얘는 허공에 떠 있는 직선이 아니야. 반드시 정점이라는 게 존재하지. 걔가 어디 지날까? 여기만 지나겠지. y는 a 더하기 3의 x 플러스 1이야. 얘는 a 값을 변하면 이 직선 변하겠지만 얘는 반드시 지난 점이 어디? 여기만이야. 그래서 자, 그래프 한번 이해해볼게. 그래프 이해해보면 지금 얘는 0,1이 여기를 반드시 지나는 직선이야. 얘도 마찬가지지. 어디를 반드시 지나? y좌표는 1이잖아. 0,1을 지나. 그런데 얘가 지금 뭐가 됐으면 좋겠대? 1대1 대응이 됐으면 좋겠다 이거지. 1대1 대응이 요건 뭐였니? 요거잖아. 1대1 함수이면서 공역적 같아야 돼. 그러면 얘가 되려면 어떻게 되겠나? 쭉 증가 혹은 쭉 감소. 그럼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나와야 돼. 봐봐. 얘가 기울기 양수면 이런 식으로 될 거 아니야. 얘가 여기 0보다 작을 때 기울기 양수야. 그럼 이쪽도 뭐가 돼야 돼? 양수가 돼줘야 돼. 이렇게. 여기 갑자기 이렇게 내려온다? 안 된다는 얘기야. 올라가다 내려가는 구조가 나오면 절대 안 된다고. 그치? 1대1 함수가 되려면 어떤 거래? 쭉 증가, 쭉 감소. 이런 형태라고 된다. 가로선을 쓸 때 한 점에서 만나야 되니까. 그치? 혹은 이 빨간 형태 이렇게 같이 증가하거나 그럼 어떤 경우도 가능하겠어? 반대의 경우도 가능하지? 여기서 기울기가 음수냐 이렇게 음수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음수가 되면 되잖아. 이런 식으로 빨간색 경우거나 노란색 경우가 되면 되겠지. 즉 이 두 가지 경우를 해석하면 뭐가 되는 거야? 빨간 거하고 노란 거를 합쳐볼게. 한글로 해석하면 뭐가 되지? 기울기가 부호 같다 이거 아니니? 이렇게 그려질 수 있는 거 아니야? 얘 양수면 양수, 음수면 음수 이렇다는 얘기잖아.
그럼 기울기가 부호 같다를 우리가 수학적으로 어떻게 표현하니? 곱이 음수다 이렇게 하잖아. 그죠? 부호 같다. 어떤 A하고 B가 있대. 부호가 같다니까 곱이 양수 보면은 이해지? 부호가 같다는 얘기는 어떤 A가 있고 어떤 B가 있어. 얘가 부호가 둘 다 양냐 아니면 음이래. 그럼 곱은 뭐가 되나? 항상 맞춰서 수학하잖아. 그러니까 부호 같다를 한글로 표현하면 이 얘기지? 그러니까 답을 내볼게 이제. 기울기 첫 번째 기울기는 뭐가 돼? A 더하기 3. 두 번째 기울기는 뭐가 되지? 2 마이너스 A. 얘가 어떻게 돼야 돼? 0보다 크면 되지. 답이 나오잖아 이렇게. 그럼 양변에 마이너스 1 곱합시다.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하면 여기가 A 빼기 2로 바뀌면서 음수 곱했으니까 뒤집혀. 2차 부동식 모이는 법이지? 마삼에서 A는 뭐가 된다? 2가 된다. 이렇게. 요 사이에 있는 정수간에 정수 누구 있을까? 마이너스 0 여기까지 4개 가능하지. 개수 몇 개? 4개. 하시기로 얘가 이제 가장 기본적인 형태야. 그럼 요거의 한 단계 업그레이드 버전이 바로 뭐냐면 절대값 들어가면 1009번이야. 이거 얘 보여주는 거야. 그치? 얘가 초록상계수가 음수지? 이거구나. 그럼 요거보다 한 단계 더 나가는 거. 그게 바로 뭐냐면 1009번. 절대값 들어가는 거. 걔를 먼저 해볼게. 오히려 1009번이 더 많이 나오지. 얘보다는. 1009번 가봅시다. fx a에 A 절대값은 x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3x 플러스 1. 얘가 1대1 대응이네. 그럼 절대값이 들어가서 우리 뭐 해야 될까? 절대값 두 번 나누기. 그치? 이 안에가 0보다 크면 그냥 나올 것이고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4고 나올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두 개로 나누겠다. 첫 번째는 x가 2보다 크거나 때, 두 번째는 x가 2보다 작을 때. 되니? 그럼 첫 번째 봅시다. x가 2보다 크면 얘 그냥 먹게 되지? 그럼 fx 뭐가 되겠어? 그러니까 fx는 ax 마이너스 2a 될 것이고 여기 3x에다가 플러스 여기까지 되니? 이렇게 될 것이고 두 번째 x가 2보다 작아 음수야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되겠어. fx는 마이너스 ax 플러스 2a 그 다음에 3x 플러스 그게 되겠지? 되니? 우리 정리합시다. 그리고 뭐냐면 a 더하기 3 이거에 x 됐고 마이너스 2a 이러면 3 마이너스 2 이거에 x에다가 2a에다가 플러스 이렇게 되지? 여기까지 딱 정리하고 나면은 얘랑 똑같은 거 아니야? 그렇죠? 이렇게 딱 적어놓고 보니까 얘랑 똑같잖아 저 문제랑. 그래서 얘가 한 단계에서 나간 문제라고. 얘가 더 시험 훨씬 많이 나와. 그치? 그러면 이제부터 계속 똑같아. 여기까지 됐으면 얘랑 똑같은 거 앞에 문제랑. 됐지? 지금 보면은 지금 A 값의 범위 구하라 이거지? 그럼 봐봐. 지금 문제가 되는 게 2를 중심으로 바뀐단 말이야? 2를 중심으로. 이 넣었을 때 함수값 조사해봐. 우리가 이 넣었을 때 2 집어넣으면은 2a 6에서 그러니까 여기는 x가 2일 때 2 집어넣으면 2a 플러스 6에서 2만 7지 나와. 2 한번 대입해볼까? x가 2일 때 똑같이 2만 7지 나지? 그렇지 않니? 얘도 여기다 한번 1 내가 넣었어. 여기다 2 한번 넣고 왜냐면 경계가 2에서 바뀌니까. 그러면 이 함수는 어떤 함수냐면은 여기가 x+2라고 합시다. 2,7을 둘 다 여기 지나야 돼. 여기 2,7이야. 2,7을 지날 건데 얘는 지금 모르지? 기울기가 얼마? a 플러스 3. 얘는 3 마이너스 1이잖아. 그럼 마찬가지로 지금 앞에 문제랑 똑같아. 얘가 1대1 대응이 되려면 얘를 주는 함수가 앞뒤로 바뀔 건데 같이 이렇게 양수가 되거나 아니면 같이 음수가 되거나 이런 식으로 똑같은 문제지. 즉 기울기의 곱이 얼마가 됩니다? 양수가 됩니다.
줄기 곱이.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돼. A 더하기 3요 줄기 하고 여기 3 마이너스 A라는 기울기지 줄기의 곱이 양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A 더하기 3에다가 여기 A 마이너스